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깊어가는 늦가을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한국국적항공사 여승무원이 다운타운에 있는 타겟 스토어에서 노숙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현재 중태입니다. 노숙자는 여승무원을 찌른 뒤 9살 남자아이도 흉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히고 경비원의 총에 맞고 검거됐으며 결국 사망했습니다. LA 시장 선거 개표가 70%까지 진행된 가운데 캐런 베스 후보가 격차를 더 벌리며 리카르소 후보를 따돌리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후보는 37만 5,143표, 52.5%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고 리카르소 후보는 33만 8,794표를 얻어 47.5%의 득표율입니다. 두 후보 간의 표차는 5%포인트입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의 로버트 루나 정 롱비치 경찰국장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현 국장인 알렉스 비아누에바가 어제 패배 선언을 했습니다. 뉴스계열 캠퍼스의 조교와 학생 학술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들을 포함한 대학원 근로자들의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추수감사절 연휴에 전국적으로 5,460만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남가주 일대에 강풍경보, 산불경보도 발령돼 있습니다. 벨리 지역에는 강풍으로 인한 정전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폰타나 지역에는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024년에 치러질 대선에 재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선거 책임론과 사법 처리 가능성도 제기돼 후보로 확정되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G20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등 굵직한 자리가 이어졌지만 신냉전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입니다. 반세기 만에 달 탐사에 나서는 아르테미스 1호가 발사됐습니다. 달 전위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져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한때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됐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미사일 낙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지면서 대결 위험은 사그라들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4시간 전 압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찰에 통제를 요청했던 112 신고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전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에 손흥민 선수가 합류했습니다. 도착 첫날부터 마스크를 쓰고 대표팀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달러스와의 접전 경기 끝에 101대 103으로 패했습니다. 달러스의 루카 돈치치가 35득점을 올리면서 클리퍼스를 격파했습니다. 혼조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고 건조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3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다운타운 타겟 매장에 잠깐 들렸던 한국 국적 항공사 승무원이 노숙자가 휘두른 칼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항공사 등에 따르면 다운타운 타겟 매장에서 40대 노숙자 남성이 9살짜리 남자아이에게 너를 찔러 죽이겠다고 외치고 도망가는 아이의 등을 칼로 찔렀습니다.
이어 매장을 가로질러 한 무리의 여성들에게 다가가 이 한국 국적 항공사 직원 승무원을 가슴을 찌른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 마이클 무어 경찰국장과 LAPD 그리고 KTLA 보도 묶어서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Confronted him and told him, the young boy, that he was going to stab him and kill him. He repeated that more than once. The young child attempted to flee and leave, ignore him, and move away. When the suspect, without any further provocation, suddenly attacked and stabbed this young child in the back, deep laceration on his left shoulder. The man then stabbed a 25-year-old woman in the chest. People were screaming, "He has a knife! He has a knife!" Our suspect, what we know at this time, is a male black, appeared to be homeless, yes, sir. As far as the motive, we're still working on that situation. It's a fluid situation. 한국 항공사 여승무원으로 알려진 이 여성이 가슴이 찔린 후 행인들이 이 여성을 약국으로 데려갔고 이를 따라가던 괴한은 근처에 있던 보안요원의 총에 맞아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여승무원과 부상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입니다. 이 승무원은 당시 인천과 로스앤젤레스 노선 업무를 마치고 현지에서 복귀 비행을 기다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항공사 관계자는 수술을 받고 안정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회사는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가주 일대에는 오늘 강풍 경보와 산불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젯밤부터 불기 시작한 산타아나 강풍으로 벤츄라 카운티와 샌퍼란도 밸리, 인랜드 엠파이어 대부분 지역과 오렌지 카운티 같은 남가주 상당수 지역에 강풍 경보를 발령했고 오늘 밤 10시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한 LA 카운티 북부 지역과 서부 대다수 지역, 벤츄라 카운티에도 오늘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산불 경보까지 발령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강풍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전 사태에 대비하라고 권고됐고 또 차체가 높은 트럭 등의 운전자들은 강한 바람으로 운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LA 카운티 위티어 지역에는 LA 카운티 셰리프국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셰리프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 소속 후보생들이 오늘 아침 구보 조깅을 하다가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잠시 KTLA 연결해 보겠습니다. Hi, good morning. Yeah, a really bad scene here in South Whittier. This happening about a half hour ago. There were a group of sheriff recruits that were out for a run, and all of a sudden a car just crashed through the entire group. We're hearing as many as maybe a dozen recruits that were struck and being transported for various 사고는 오늘 새벽 6시 30분쯤 이 LA 카운티 셰리프 아카데미 위티어 지역의 밀스 에비뉴와 트럼벌 스트리트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조깅 훈련을 하던 후보생들 사이로 한 차량이 돌진하면서 최대 1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일단 지금까지는 나타났는데 여러 명이 중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이 통제된 채 부상자들을 앰뷸런스로 싣고 있고 그리고 현장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차량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이 지역 통제하고 조사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알렉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비아누에바 국장은 선거 일주일 만인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패배를 인정하면서 로버트 루나 후보가 앞으로 셰리프국을 잘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기준에 로버트 루나 후보는 100만 표 이상을 얻어 60% 득표율로 69만 3천여 표, 40% 득표율의 비아누에바 국장과 차이를 벌렸습니다. 이로써 루나 후보는 현직 셰리프 국장을 상대로 이례적인 승리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A 시장 선거는 현재까지 70% 개표가 이뤄진 가운데 캐런 베스 후보가 52.5%, 리카르스 후보가 47.5% 득표율을 보이면서 5%포인트 차로 벌어졌습니다. 아직 표가 4분의 1 정도 30% 남아있긴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 6월 예비선거 때와 비슷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직 당락 여부는 내일 모레 이 금요일 추가 개표 결과가 나오면 윤곽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 67지구에 출마한 유수연 후보는 격차를 줄이는 데 실패했습니다. 최신 개표에서 유수연 후보는 48%, 현역인 샤론 퀵 실바 의원은 52%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4%포인트 차 유수연 후보가 뒤지고 있습니다. 한편 유수연 후보는 ABC 통합교육구에도 함께 출마해서 ABC 통합교육구에서는 3선이 확정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024년에 치러질 대선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부진한 중간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과 사법 처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음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 마로라고 자택에서 회견을 열고 수백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In order to make America great and glorious again, I am tonight announcing my candidacy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2년 전 미국은 위대한 국가였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자신이 대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66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 번째 대선 도전입니다. 하지만 앞길은 그리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중간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해 내세운 후보들이 펜실베니아와 네바다 등에서 패해 상원을 민주당에 내줬고 하원에서도 근소한 승리에 그치자 트럼프 책임론이 거셉니다. 새로운 공화당 주자로 떠오른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Do you believe that Donald Trump should ever be president again? David, I think that's up to the American people. But I think we'll have better choices in the future. 의회 폭동 사건과 기밀 문서 유출 등 미 법무부와의 법적 다툼이 사법 처리로 이어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권 레이스에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도 미 공화당 내에서 큰 인기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트럼프의 출마 선언에 공화당원보다 더 많은 민주당원이 신났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일부 때와 똑같은 상황이죠. YTN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올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이는 76살, 76세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연방 하원 원내대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케빈 메카시 의원이 차기 의회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공화당이 내년 1월 출범할 다음 하원에서 사실상 다수당을 예약한 상태여서 메카시 원내대표가 하원 수장이 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밀 투표로 진행된 투표 비공개로 실시됐고 하원의장이 경선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에게 하원에 남아서 민주당 지도부를 계속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간의 이 대화는 폴리티코의 한 칼럼니스트가 처음 언급한 뒤 확인이 됐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에게 이같이 요청한 것과 관련해 펠로시 의장이 이에 답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11월 16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하늘 오늘도 쾌청하고 낮 기온은 오랜만에 예년 기온을 회복합니다. 다만 강하게 바람이 불면서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는 체감 기온은 보다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는 오늘 밤 10시까지 강풍경보 그리고 산불경보까지 발효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최고 풍속 75마일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에도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 47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6도, 4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3도, 48도, 해안 지역은 70도, 50도 예상됩니다. 한편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오늘 한국은
전국이 점차 맑아지겠고 수능 한파 소식은 없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36도, 낮 최고기온은 61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유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해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405 사우스 방향입니다. 라티에라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105번 웨스트 방향 롱비치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8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토펜가 캐년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에 트래시캔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가주 가솔린 가격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은 5달러 46.3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만에 3센트가 내려갔네요. 그리고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은 지난 39일 정도, 한 달 정도 지금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락폭은 그닥 크지 않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은 역시 3센트가 내려가면서 갤런당 5달러 35.7센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급작스럽게 가솔린 가격이 막 50센트, 60센트씩 뚝뚝 떨어지지 않는 한 다음 주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가솔린 가격 역대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역대 최고가 가솔린 가격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가격은 말씀드렸죠. 갤런당 5달러 35.7센트로 오늘 아침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땡스기빙 연휴에 전국적으로 모두 5,460만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높은 가스 가격과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이번 땡스기빙 연휴 여행객 규모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협회는 올 땡스기빙 연휴에 5,460만 명이 50마일 이상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자동차협회가 땡스기빙 여행객 인파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세 번째로 많은 여행객 규모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5%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트리플A의 폴라 트위델 수석 부사장은 가족과 친지끼리 이번 땡스기빙 연휴를 함께 보내기 위해 국민들이 연휴에 먼 길을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로 여행길에 나서던 항공편으로 여행길에 나서던 체증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리플A는 4,900만 명이 자동차로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지난해 땡스기빙 연휴 때보다 0.4%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2.5%가 낮은 수치입니다. 이번 땡스기빙 연휴 장거리 여행 인파가 몰리면서 상당한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이번 땡스기빙 연휴 가장 도로가 번잡한 시간은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밤 8시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국은 교통체증을 가능한 한 피하려면 운전자들이 다음 주 수요일 오전 8시 이전이나 밤 8시 이후에 길을 떠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땡스기빙 데이 당일 오전 11시 이전과 저녁 6시 이후, 또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1시 이전이나 밤 8시 이후,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 이전이나 밤 8시 이후, 또 다음 주 일요일 오전 11시 이전이나 밤 8시 이후도 가장 교통체증이 덜한 시간입니다. 450만 명은 항공편을 이용해 이동할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8%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유스계열 캠퍼스 조교를 비롯해 학생 학술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들을 포함한 대학원 근로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연속으로 파업을 시행했습니다. 이 파업으로 인해 수업이 취소되고 연구가 중단되면서 장기적으로 학생들 교육에 심각한 지장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4만 8천여 명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 측은 임금 인상과 보육료 상환, 고용 보정, 그리고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인센티브를 비롯해 국제 학자에 대한 수수료 철폐와 장애인 편의시설 등 추진하기 위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파업은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를 비롯해 UC 계열대학 10개 캠퍼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중간고사를 앞두고 일부 수업은 취소됐고 또 학교의 실험실도 폐쇄되면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교수들이 파업 참가자들과 연대해서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현재 UC 측과 노조는 모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DMV가 운전면허를 부정 발급해 관련 일당 수십 명이 무대기로 기소됐습니다. DMV 직원, 트럭스쿨 대표와 로비와 관련된 20명을 기소했다고 밝힌 사법당국은 피고인은 공무원 뇌물수수, 신원사기, 개인정보 무단 조회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은 DMV가 필기와 실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상업용 운전면허 지원자에게 면허를 불법 발급한 것을 골자입니다. DMV 직원들은 트럭스쿨 대표와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고 점수를 상향 조정하거나 시험을 보지 않은 지원자에게도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수백 개 상업용 운전면허가 부정 발급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계속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과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가 주최하는 월간 법률상담소의 11월 행사가 바로 오늘 개최됩니다. 이 웨비나로 진행되는 오늘 법률 상담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ST 송 교수가 코로나와 반아시아인 인종차별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참여를 원하면 인터넷에서 줌 US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 줌 앱을 설치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한인이나 아시안계 위탁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족의 품을 제공하는 일이 한결 수월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죠. 한인 가정상담소가 한인단체 최초로 아시안 아동과 입양 가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입양 에이전시 라이센스를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일 한인가정상담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입양 에이전시의 라이센스를 주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이를 계기로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유일하게 한국어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미 전역 3천여 군데 입양 에이전시가 있지만 모두 영어권 에이전시로 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곳은 한인가정상담소가 유일합니다. 라이센스 취득 전에는 한인가정상담소는 아동을 위탁가정에 보낸 뒤 입양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LA 카운티 아동보호국 혹은 다른 에이전시를 통해 입양 수속을 밟았으나 이제 이런 복잡한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이제 한인가정상담소는 입양 부모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을 비롯해 사후 관리까지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인 입양과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생모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국내외 입양과 매칭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찰스유 한인가정상담소 이사장은 이번 라이센스 획득을 통해 아시안 아동이 가장 이상적인 보금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focus on culturally competency for Asian children and families who are looking to adopt. With the adoption license, we would like to help and make it easier for Asian Pacific to create families. 한인가정상담소 측은 2019년 9월 입양 라이센스를 획득하기 위한 서류를 접수한 뒤 올해 9월 3년 만에 입양 에이전시 라이센스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캐서린염 한인가정소 상담소 소장입니다. 입양에 대한 리고피 같은 게 다 이제 우리 쪽에서 다 해결하니까요. 변호사님도 필요 없으시고요. 코트 같은 것도 우리가 같이 가드리고요. 그래서 언어적이든가 문화적으로 많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라이센스 획득으로 모든 입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무리하게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시간을 투자하며 단계적으로 양질의 입양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진학임 한인가정 상담소 슈퍼바이저입니다. 질 높은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단계, 1단계, 2단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1단계에는 저희가 위탁을 통한 입양, 그리고 미혼모 생모를 위한 개인 입양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인가정 상담소 측은 입양을 희망하는 부부와 평생 가족이 필요한 아이들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kfmla.org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213-529-9245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 등 이민 선조들을 기리기 위한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이곳 LA 한인사회에서 둘로 양분돼 치러지게 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17일인 내일은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열립니다. 그런데 관련 두 개 단체의 반목으로 거의 같은 시간 각각 두 곳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1절 행사 때도 불협화음을 내면서 각자 행사를 개최한 뒤 이번에도 역시 같은 양상을 반복하고 있어 한인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또 한인 이민 선조들의 업적과 희생을 기리는 취지를 퇴색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한국에서 11월 17일을 법정기념일로 정해져 있는 순국선열의 날은 한국의 국권 회복과 또 독립을 위해 희생을 하거나 헌신한 애국자 또 독립운동가 등의 순국선열들에 대한 추모와 존경을 표하는 날이자 그들의 독립정신과 후국정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광복회 미 서남부 지회는 17일 오전 10시 30분 LA 한인회관 1층 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또 대한인국민의 기념재단도 내일 오전 11시 대한인국민의 기념관에서 별도의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많은 한인사회 인사를 포함한 참석자들은 어느 곳을 택해야 하는 상황이고 한쪽의 참석이 편을 들어준다는 의미가 될까 참석 자체를 고민하는 인사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총영사관이 UC 얼바인 한국학연구소 미주 한인사 교육재단과 공동으로 미주 한인사 및 아시아계 이민사 커리큘럼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UC 얼바인 휴미니티 게이트웨이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10여 명의 교육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해 한인사 커리큘럼 등을 소개하고 한인사를 미주 아시아계 이민사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기조연설은 안소연 교수가 맡아 50개 주의 K서 12학년 역사 교과서에 미주 아시아계 이민사 반영 현황을 발표하고 그레이스 조 교수가 8개 주제의 미주 한인사 커리큘럼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미국 사회의 한국 문화와 함께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시카고 양대 일간지 가운데 하나인 선타임즈가 추수감사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가정에서 온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특별식으로 한국의 떡국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카고 선타임즈는 어제 헐리데이 다이닝 앳 홈 특별 시리즈 하나로서 시카고의 유명한 한인 셰프 빌 킴 씨가 들려주는 한국 떡국에 얽힌 추억과 떡만둣국 재료 그리고 만드는 법까지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농구왕제 마이클 조던의 오랜 외식사업 파트너로도 잘 알려져 있는 스타 셰프 김 씨는 떡국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며 내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 그 자체이기도 하다고 운을 댔습니다. 어릴 적의 떡국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먹는 음식이 없으며 한국인들이 새해 첫날 먹는 음식이기도 하며 떡국을 먹으면 한 해 내내 행운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빌김의 떡국은 간 맞춘 소고기 육수를 기본으로 다진 마늘과 만두를 넣어서 끓이고 소고기 고명, 또 달걀 지단, 김가루와 파 등으로 맛을 냈습니다. 선타임즈는 시카고의 유명 셰프들에게 각 가정의 문화적인 전통을 반영하는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헐리데이 특별식과 조리법, 그리고 그 음식에 갖는 의미를 공유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며 헐리데이 시즌뿐만 아니라 연중 그 어느 때나 만들어 즐길 수 있는 레시피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32분 넘어섰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를 밑돌면서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12월로 예정된 연준의 마지막 회의에서 금리 인상폭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지난달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0%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넉 달 연속 생산자 물가지수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달 대비 상승률도 0.2%로 전문가들이 예상한 0.4%를 밑돌았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4% 오른 것으로 집계돼 마찬가지로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도매 물가인 생산자 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로 여겨져 시장에서는 물가가 잡히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도 그래프가 꺾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의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순방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반기며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 경제의 또 다른 좋은 뉴스라며 인플레이션 완화가 시작됐다는 또 다른 지표라고 자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다음 주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식품 가격 상승이 둔화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의 경제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라고 내세웠습니다. 전례 없는 4연속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이어간 연준 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느린 속도의 금리 인상으로 가는 것이 곧 적절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 예측 사이트는 다음 달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80%로 점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에 미국 증권시장은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약화되고 있다는 이 같은 긍정적인 신호들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고위 인사들은 신중하게 통화긴축 선호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레니얼 보스틱 연은 총재는 어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서 몇 줄기 희망이 있다면서도 보다 광범위한 물가 상승률 완화의 지표들이 나와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연준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실제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걸리는 정책 시차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18개월에서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연준은 물가 상승률 외에도 다른 경제 지표들 역시 통화 정책 경로의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보스틱 총재는 밝혔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소비가 여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10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1.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8개월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라고 하는데 지난 9월에 좀 하락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휘발유와 자동차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3개 부문 중 자동차, 대리점, 그리고 식료품점, 식당 등 9개 부문의 매출이 증가세를 보였고 주유소 매출도 휘발유 가격 상승에 힘입어 4.1% 급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입니다. 러시아에 대규모 공습이 있었습니다. 이웃나라 폴란드에서도 미사일이 떨어져 민간인 2명이 숨졌는데 한때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가 쏜 걸로 추정되면서 긴장감은 사그라들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푸셰보드프에 떨어진 미사일 2발로 민간인 2명이 숨졌는데요. 처음엔 러시아의 공격 또는 오발로 여겨졌습니다. 어제 러시아가 무려 100발가량의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었고 그중 일부가 폴란드를 향했을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러시아는 이례적으로 이전과 달리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자신들과 무관하며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려는 서방의 의도적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 폭발은 우크라이나의 항공 미사일 때문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G7과 나토 회원국에 설명했다고 나토 관계자가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미사일 요격에 실패한 우크라이나 방공 미사일이 폴란드 국경을 넘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폴란드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 회원국입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만약에 공격을 했다면 나토 회원국이 공격을 받은 건데요. 이 때문에 미국과 서방은 아주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미사일이라고 판단하기 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There is preliminary information that contests that. I don't want to say that till we completely investigate. 미사일 타격 직후 폴란드는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고 군 대비 태세를 격상했습니다. 또 나토의 공동 대응 요청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이었다면 자칫 엄청난 규모로 전쟁이 확대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초기 조사 결과를 서둘러 공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일단 확전의 위기는 넘겼지만 폴란드와 서방은 정확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티어에서 러닝 아침 구보를 하던 셰리프국 아카데미 소속 후보생들이 갑자기 한 차량이 돌진하면서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22명의 셰리프 소속 후보생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중 5명은 중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류가 반세기 만에 달을 향한 탐사 여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 연기됐던 아르테미스 1호 발사가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KBS입니다. 3, 2, 1. 30층 건물보다 높고 무게는 2,600톤에 달하는 거대 로켓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에서 중단됐던 인류의 달 탐사 여정이 50년 만에 재개된 겁니다. 올 3월 발사대에 세워진 후 연료 주입 실패와 허리케인 영향 등으로 연기를 거듭한 끝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성공하긴 했지만 5번째 시도 역시 발사 직전 연료가 누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This is inside the blast danger area and is considered a hazardous operation. 달 탐사 계획의 이름은 그리스 신화 속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입니다. 계획 1단계인 이번 발사는 달 착륙선 오리온이 42일 동안 달 궤도를 돌아오는 게 임무입니다. 사람 대신 우주복 차림의 마네킹 3개를 탑승시켰고 5천여 개 센서를 통해 탐사 과정이 인체에 끼칠 영향을 점검합니다. 1단계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면 오는 2024년 유인 비행을 거쳐 2025년에 우주 비행사가 달 착륙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What I think is maybe the most important part is to inspire kind of a new generation of scientists, engineers, and even future astronauts.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이후 달에 체류 기지를 세워 자원 탐사와 환경 조사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여기에다 화성을 비롯한 먼 우주에 사람을 보내는 전초기지로 달을 활용할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소식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LA 클리퍼스가 댈러스 매버릭스와 원정 경기를 가졌습니다. 댈러스 매버릭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01대 103으로 딱 한 골차로 패했습니다. 어제 클리퍼스를 꺾은 댈러스는 8승 5패로 서부조 5위로 올라섰고 클리퍼스는 8승 7패로 9위로 처졌습니다. 시즌 초반 MVP 1순위로 꼽히고 있는 댈러스의 루카 돈치치가 어제 클리퍼스를 상대로 35득점, 리바운드 11개를 잡아내면서 맹활약을 펼치며 클리퍼스 격파에 앞장섰습니다. 또 댈러스의 도리언 핀니스미스가 21득점, 스펜서 드니드가 16득점을 올리면서 지원 사격했습니다. 클리퍼스는 폴 조지가 23득점, 리바운드 7개로 활약을 했지만 카와이 러너드의 부상 공백 지금 잘 메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 월 선수가 좀 활약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존 월 선수도 지금 부상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게 지금 클리퍼스 부진의 이유 되겠습니다. 안면 수술을 무사히 마친 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카타르에 도착한 첫날부터 얼굴에 보호 마스크를 쓰고 팀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함께한 캡틴과 함께 선수단 전체의 사기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의 보도입니다. 카타르 도하 공항에 도착한 지 10시간도 채 안 된 시간,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밝은 표정으로 훈련장에 모습을 나타냅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반갑게 인사도 하고 환한 미소와 함께 단체 사진 촬영에도 임합니다.
곧이어 시작된 오전 훈련. 손흥민은 도착 첫날 휴식을 취할 거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얼굴의 절반을 덮는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에 국내외 취재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손흥민은 무더운 날씨에 땀이 흘러내리는지 연신 마스크를 고쳤으며 훈련에 동참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편안해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영국에서 썼을 때보다는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날씨 때문에 마스크를 만지는 이유가 사실 사람의 이제 얼굴 형태가 계속 다르고 또 붓기도 많이 빠지고 어느 날은 또 조금 더 부어있고 하다 보니까 손흥민은 러닝에 이어 동료들과 패스를 주고받는 등 20여 분 동안 가볍게 몸을 푼 뒤 부상 중인 김진수, 황희찬과 함께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카타르 오기 전날에 제가 훈련을 진행했는데 거기서도 분명히 거의 스프린트까지 진행을 했었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었어서 뛰는 데는 지금은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팀의 주장이자 핵심 공격수인 손흥민이 밝은 표정으로 훈련에 동참하자 대표팀 전체의 사기도 크게 올라간 분위기였습니다. 볼을 차는 훈련을 했다는 점에서 오는 24일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 출전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캡틴 손흥민이 우리 대표팀의 마지막 퍼즐을 채운 가운데 완전체가 된 벤투어는 이제 본격적인 월드컵 준비에 돌입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J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뉴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